2024년 11월 16일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국제유학박람회가 열렸습니다. 2024년 하노이 국제유학박람회 아침 8시 개장 이 시간을 앞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미 1만 명의 인파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 상담 부스는 어디인가요? 성균관대학교 입학 조건이 궁금합니다. KAIST 장학금은 얼마나 되나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학생들이 원하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4년 베트남 유학생이 가장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늘 우리나라를 과소평가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가?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2024년 통계가 증명합니다. 베트남 해외 유학생 총 20만 명.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 대한민국 마이너스 4만 3천 명, 2위 일본 마이너스 3만 6천 명, 3위 호주 마이너스 3만 3천 명, 4위 미국 마이너스 3만 1천 명. 압도적 1위입니다. 미국을, 영국을, 일본을 제치고 말입니다. 한국 대학 캠퍼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총 7만 2천 명. 이 중에서 베트남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27%입니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베트남 1위. 중국마저 제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4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7만 명입니다. 무려 17배나 증가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베트남 청년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5년 4,451명. 이때만 해도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2019년 43,361명. 단 4년 만에 10배가 증가했습니다. 4년 만에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2024년 7만 212명.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전 세계 베트남 유학생 20만 명. 이들이 선택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 4만 3,300명 1위, 일본 3만 6,300명 2위, 미국 3만 1,300명 3위, 호주 3만 3,000명 4위. 한국이 미국을 제쳤습니다. 영국을 제쳤습니다. 일본을 제쳤습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한국에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외국인 유학생 하면 중국 학생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내 유학생 중국 29.9%, 베트남 34.6% 1위. 베트남이 중국을 제쳤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한국이 인기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신뢰가 쌓였다는 증거입니다. 베트남은 우리와 비슷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분단을 겪었습니다. 70년 전 한국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베트남보다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베트남 청년들이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70년 전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가 선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4년 11월 하노이 유학박람회.
전 세계 150개 대학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명문대도 왔고, 영국 대학도 왔고, 일본 대학도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 줄이 선 곳은 어디였을까요? 한국 대학 부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KAIST. 베트남 학생들은 이 이름들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버드, 옥스포드를 외우듯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 강국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청년 7만 명이 그 증거입니다. 하노이 고등학교 교실, 응우엔 티하, 17살, 하노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매일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하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한국어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입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성균관 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매일 이 시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7살 소녀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에게는 언니가 있습니다. 3년 전, 언니는 한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부산 동아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언니는 지금 매달 부모님께 100만 동을 보냅니다. 한국 돈으로 5만 원. 적은 돈 같습니까?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큰 돈입니다. 베트남 평균 월급 600만 동, 약 30만 원. 언니가 보내는 돈 100만 동. 월급의 6분의 1입니다. 언니는 어떻게 그 돈을 보낼까요? 언니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한 달에 버는 돈 약 200만 원. 베트남에서 4개월 일해야 버는 돈을 한국에서는 한 달에 법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식 공부시키려고 허리띠 졸라맸던 그 시절.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 대학 보냈던 그 시절. 베트남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하가 말합니다. 언니는 이제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요. 그러면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대요. 그럼 월급이 400만 원이 넘는데요. 400만 원. 베트남에서 1년 일해야 버는 돈을 한국에선 한 달에 벌 수 있습니다. 하가 말합니다.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4년 후엔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10년 후엔 하노이에 돌아와서 제 회사를 만들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이게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곳입니다. KAIST 캠퍼스 2012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청년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름은 응우엔 반탐. 당시 나이 22살입니다. 그가 간 곳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KAIST입니다. KAIST QS 세계대학 순위 56위 아시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대학입니다. 탐은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연구실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도 연구실. 4년 후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석사 2년, 박사 4년. 총 10년을 KAIST에서 보냈습니다. 2022년 탐은
KAIST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자통신 연구기관입니다. 탐은 거기서 2년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삼성 디스플레이에 입사했습니다. 탐의 현재 연봉은 얼마일까요? 약 8천만 원입니다. 연봉 8천만 원. 베트남 평균 연봉은 약 360만 원입니다. 탐의 연봉은 베트남 평균의 22배입니다. 베트남에서 20년 일해야 버는 돈을 한국에서는 1년에 법니다. 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력만 있으면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나는 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꿈을 이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전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일했습니다. 독일 광부 간호사, 중동 건설 현장. 그때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겠지. 그 꿈이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꿈을 이룹니다. 2016년 팜티란 베트남 호치민 출신. 당시 나이 20살. 2016년 전남대 입학. 라는 전남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등록금 100% 면제. 기숙사비 50% 지원. 그래도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라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택배 분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라는 전남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전공 학점 3.8. 졸업 후 어디로 갔을까요? 광주에 있는 한국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320만 원. 라는 결심했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100만 원씩 보내드리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매달 빠짐없이 1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1년에 총 4,8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부모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노이 외곽에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일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한국에서 4년 일했더니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니 영상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해도 집을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4년 일했더니 집을 살 수 있었어요.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했어요. 이게 한국의 의미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성공은 돈이 아닌 가족의 행복. 2018년 응우엔 팀이 베트남 다낭 출신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미는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2년간 연애했습니다. 2023년 결혼했습니다. 2024년 미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F-5 비자. 영구적으로 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입니다. 지금 미는 무엇을 할까요?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합니다. 한국-베트남 사이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을 수출입합니다.
연 매출 20억 원. 미가 말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교육만 준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바꿔줬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의 아내이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업가예요. 베트남 사람이지만 제 인생의 절반은 한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수천 개입니다. 수만 개입니다. 베트남 청년 7만 명. 그들 하나하나가 모두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가 부족해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다가 학업을 포기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중도 포기율 약 15%, 졸업률 약 85%, 졸업 후 취업률 약 78%, 중도 포기율 15%.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 중 15명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한국어 준비 부족.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옵니다. 그러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둘째, 경제적 압박. 일부 학생들은 유학 비용 때문에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아르바이트만 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문화적인 실패. 일부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향이 그립습니다. 결국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대학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강화, 장학금 확대, 생활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시스템, 심리 상담. 그래서 졸업률이 85%입니다. 취업률이 78%입니다. 이건 높은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학생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한 사람에게는 한국은 반드시 답을 줬습니다. 음악 전환 다시 희망차게. 베트남 유학생 7만 명.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한국이 인기 있다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70년 전,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베트남보다 가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인당 GDP 35,000달러, 500배가 증가했습니다. 자막 67달러, 35,000달러 500배. 그리고 이제는 베트남 청년들이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나라입니다. 둘째, 한국은 실력만 있으면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응우엔 반탐처럼 실력 있는 외국인은 한국 대기업에 취직합니다. 레 반후이처럼 노력하는 유학생은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이게 한국의 공정함입니다. 셋째, 한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팜티란처럼 4년 일하면 부모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응우엔 티미처럼 유학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넷째, 한국은 포용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전국 곳곳에서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놀고, 함께 꿈을 꿉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미국이 도왔고, 유엔이 도왔고, 수많은 나라들이 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고, 배고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청년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다시 응우엔 티하, 17살, 하노이 고등학교 3학년.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내년에 한국 가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가 목표예요. 4년 후엔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10년 후엔 하노이에 돌아와서 제 회사를 만들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로요. 한국은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저는 믿어요. 한국이라면 가능하다고요. 대한민국. 70년 전 세계가 도운 나라. 지금은 세계가 선택하는 나라. 베트남 청년 7만 명이 한국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정직하게 노력하면 인정받는 나라. 실력만 있으면 국적을 묻지 않는 나라.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자랑스럽다 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힘내 라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